자, 222쪽 과세 표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 좀 살펴보겠는데요. 저는 올해 이 부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린데 이 부분은 올해 개별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편에다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랬죠. 요거는 모든 조세의 기본이며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항상 과세산 요 구조를 잡아 놓으시고요. 다만 이때 요 재산세 과세 표준을 뭐로 할 거냐? 세율을 뭐로 할 거냐? 자, 예전에는 그냥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세율에 대한 설명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요즘은 동시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물어본다는 게 특징이고요. 저는 다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하면 항상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다라는 이 기본적 구조를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본적 구조를 떠올리지 않으면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요 하나가 빠진 걸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네모 곱하기 네모인데, 자, 앞에 네모는 뭐죠,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출발한다? 시가 표준액밖에 없습니다.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 이외에 무슨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법인 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법인 장부가액, 이런 말이 나오면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틀린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오로지 뭐로만 나와야 된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유세의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뭐가 나와야 된다?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한 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론 내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한 거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래서 두 가지 계산 요소가 나와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 요즘 문제는 다시 요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과세 물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토지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주택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또 건축물이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것까지 물어본다는 얘기죠. 그럼 옛날 문제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요즘 문제는 어떻게 했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 이렇게 특정 물건을 하나 정해놓고 이 물건에 대한 과표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우리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와 주택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정부가 가액을 뭐한다, 여러분? 공시합니다, 그랬죠? 이건 학기론에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우셨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국에 있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년 1월 1일자를 가액을 기준해서 1월 1일자 가액을 기준해서 정부가 가액을 조사해서 뭐 한다고 여러분? 공시하는 거죠. 정부가 가액을 공시하는 거죠. 이때 토지에 대해서 공시된 가액을 뭘 한다고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시험에 만약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고 바로 개별 공시지가 나오는 거죠. 시가 표준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물어본 거죠. 이게 요즘 문제 특징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일 때는 뭐가 나오죠,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 가격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즘은 여기까지 물어보고 있다는 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을 구체적으로 개별 공시지가인지, 주택일 때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죠. 그런데 건축물은 오늘 현재, 즉 상가 사무실 등 건축물 가액은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공시가 안 되고 있어. 그럼 공시가 안 되고 있다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를 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때 재산세 과세권자 누가 여러분? 시장이나 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그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죠. 물론 이때 시장 군수가 가액을 산정할 때는 임의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공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해져 있기를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정 고시하는 건물 1제곱미터당 신축 기준 가격에다가 뭐 조종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연수변 잔존 가치를 곱한 다음에 해당 건축물 면적을 곱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가감산율을 곱해 뭐 그런 식으로 됐다고. 그 외울 필요는 있고 없고 그냥 여러분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요게 바로 이제 시급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가 가액을 공시할 때 내 전체 토지 면적에 대해서 공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뭐에 대해서만 나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1제곱미터당 가액으로 나온다 했어. 즉 정부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는 내 전체 토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나온다고요? 면적으로만 나온다고. 면적당 얼마다. 면적당 얼마니까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를 구하려면 여기 면적당 가액인 개별 공시지가에다 뭐를 곱해야 되는가 여러분? 면적을 곱해야 내 전체 토지에 대한 시가표력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예.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문제는. 이 개별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은 이미 학교에서 배우신 것처럼 주택에 건물은 물론 뭐까지 토지까지 포함된 일괄 고시가액으로 나온다고. 일괄 고시가액으로.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가액을 공시할 때는 주택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구분해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여? 일괄하여 통으로 나온다고. 전체가액이죠. 전체가액. 주택 전체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주택 가액을 공시할 때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전체가 일괄 고시가로 하니까 주택은 개별 공시지가처럼 이렇게 토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건물, 토지 모두 뭐한가에 포함한 가액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요? 아파트.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니까 무슨 가격이 공시가 되는가? 공동주택 가격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올해 공시가 됐죠. 자, 지금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004거리 보면은 지금 플랜카드 걸려 있을 겁니다.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그래서 이번 4월 말일자로 나와야 되니까 지금 정부가 가격을 조사해서 지금 정식 공시하기 전에 여러분들 열람하라. 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얼마를 평가하고 있다.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 이때 제 공동주택 가격 봤더니 여러분 자 8억 원이 나왔어.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8억. 그러면 이 공시된 8억은 주택 건물은 물론 뭐까지 포함된 거다고? 토지까지 포함된 거다고. 토지까지. 그러니까 주택은 결론 가액을 공시할 때 건물 따로 구분하고 안 하고 전체가로 보는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겠다. 그러면 공시된 무슨 가격? 공동주택 가격 얼마? 8억. 근데 여기는 뭐까지 포함된 거야? 토지까지 포함된 전체 가격 얼마? 8억 원이 여기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하는 것이 주택분 재산세는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일괄 과세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상가면은 상가 건물 따로 상가 부수 토지 따로 과세했지만 주택에 대한 주택 건물과 토지를 봐요. 통합하여 전체 일괄가에 그래서 하나만 나온다 그랬죠. 그거는 우리 세법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가액을 뭐 할 때 공시할 때 구분 안 하고 통으로 공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 8억을 가지고 재산세를 때리다 보니까 주택 건물과 토지가 구분돼야 안 돼. 안 돼. 전체가로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는 항상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사람이 몇 명 이상이라더라도 2명 이상이라도 하여튼 주택분 재산세는 8억 원에다가 공동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서 과표가 나면 여기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 몇 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다. 상가면 상가 건물 따로 누가 결정하고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격을 하고 토지 따로 뭘 가지고 개별 공시.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 근데 주택일 때는 주택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고 안 하고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온다.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율. 자, 책을 보시면 공정시장가율인데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공정시장가율은 항상 모든 보유세
모든 보유세의 과세 표준을 구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공정시장 표준.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보유세. 그러니까 뭐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그리고 우리 이따 하는 뭐 종합부동산세도 반드시 공정시장 가입비리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책을 한번 잠깐 보시죠. 공정시장 가입비리 뭐냐? 명시가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책에? 자, 그래서 공정시장 가입비리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이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공정시장 가입비리란다. 자, 여기까지 못해도 좋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거 못해도 좋은데 요거는 반드시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토지와 뭐 건축물 일대의 공정시장가율이 얼마인지, 주택 일대의 공정시장가율이 얼마인지,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외워야 되는 거야, 결론은. 그러면 이때 여러분, 토지와 건축물 일대는 무조건 70%입니다. 무조건 70%. 주택은 무조건 60%입니다. 그럼 제가 무조건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모이기만 하면 주택임은 그 주택이 일반 주택이냐 고급 주택이냐 별장 구분하고 안 하고 무조건 60%라는 얘기, 여러분. 그럼 이거 출전에 어떻게 장난치나? 일반 주택의 공정시장 가입비는 60%이나 별장의 공정시장 가입비는 70%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거죠. 맞아, 틀려? 틀렸다고. 모든 주택은 60%다고. 그러니까 그게 일반 주택이냐, 사치성 재산이 고급 주택이냐, 별장이나 구분하고 안 하고 무조건 주택인 이상은 무조건 60%라는 얘기야. 다른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추진은 자꾸 다른 소리를 몰고 가는 거죠. 자, 모이기만 하면, 토지거나 모이면, 건축물이면 그 세 번 하지 않고 무조건 몇 %대라고, 여러분? 70%대라고. 무조건 70%. 그럼 예를 들어서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공정시장가율은 70%이나 종합합산 과세 토지의 공정시장가율은 80% 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모든 토지 분리, 별도, 종합 구분 없이 토지가 나오면 그냥 몇 % 때리시고요. 70%. 또 건축물,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무슨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다더라도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몇 %다고? 70%다고. 요즘 자꾸 욕을 시비 걸어요, 여러분한테. 자, 그럼 출제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과거에는 뭐를 많이 물어봤냐? 시가 편익을 많이 물어봤어. 근데 요즘은 어디로 온다? 공정시장 가율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그냥 하나의 세트로 여러분 머릿속이냐 마음이 아니야. 머릿속에 저장해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토거는 몇 프로 여러분? 70. 토거는 70, 주택은 60. 묻지 마. 자, 요 정도 여러분, 요 정도.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222쪽부터 거의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 꼭 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표가 나면 여러분 이제 223쪽 세율 갑시다. 자, 이렇게 과표가 나왔네요. 그럼 이제 과세표현인데 이제 뭘 곱해주세요? 세율을 곱해주세요. 그 얘기죠.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재산세 세율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표준세율. 둘째, 중과세율. 셋째, 도시지역분.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중과세율과 도시지역분은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역시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역시 가장 전형적인 출제 패턴은 어디다 여러분?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표준세율 때는 여러분 탄력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요 재산세 표준세율의 특징은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탄력세율이다라는 거 같이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요 탄력세를 잠깐 한번 보면은 여러분 교재는 어디 나왔냐면은 저쪽 225쪽에 나와 있네요. 225쪽 맨 밑에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5쪽 맨 밑에 탄력세율. 자, 한번 225쪽 보시면 자,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밑줄 여기 반드시 밑줄 치셔야 돼요. 뭐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 멘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 요 말이 없어. 어떤 말이 없냐?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가 없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런데 재산세는 요 말이 다 반드시 들어간다고. 뭐 탄력 세율 조정이 뭐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요게 있을 때 한해서만 재산세는 무슨 세를 정했다 여러분? 탄력세를 정할 수 있더냐. 그래서 탄력세 옆에다 좀 적어놓으세요. 제목 옆에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도 탄력세입니다. 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표준세율도 무슨 세율이라고 여러분? 탄력세입니다. 그런데 취득세, 등록면허세도 탄력세율이고 재산세, 표준세율도 무슨 세율인데? 탄력세율인데 다른 점은 재산세에서 탄력세는 그냥 무조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멘트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해하셨어요? 예. 자, 이러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 한해서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조례로부터 가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동일. 또 못 적어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모두 똑같다고. 그래서 항상 탄력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감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 탄력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세는 최저와 최고 비율이 제한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최저 얼마? 50% 뺄 수 있고 최고 얼마까지요? 50%를 뭐 할 수 있다고? 더 할 수 있다고. 상하가 딱 정해져 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표준세는 다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다.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는데 가감할 수 있다. 그런데 뭐는 재산세는 무조건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특별한 재정수나 재해 등의 발생해서 세율 조정이 뭐 할 때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고 이 적용은 동그라미 칩니다. 언제만? 동그라미. 해당 연도에만 여기 동그라미죠.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요 해당 연도에만을 출제는 살짝 물어봤거든요. 5년간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이래도 허 저래도 허 맨날 그놈이 그놈 같고 이놈이 이놈 같고. 그래서 결론 낼게요. 탄력세는 얘는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할 때 안에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할 때 안에서 불가피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언제에만 해당 연도에만 요거를 최근에 출제는 5년간 이렇게 말을 살짝 하는 거죠. 아니다. 탄력세를 적용해도 사유가 발생한 그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항상 탄력세는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안에서 50% 범위 안에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뭐 하거나 더하거나 뭐 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요 재산세는 시군구마다 탄력세를 적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세를 적용하는 시군구도 있고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뭐를 표준세를 적용하는 시군구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여러분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죠. 자, 어쨌거나 재산세 탄력세는 뭐 할 때 안에서 세율 조정이 뭐 할 때 안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해당 연도에 한해서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가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표준세율 보시면 되겠죠. 자, 이때 이 표준세율은 역시 과세 물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223쪽부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표준세율은 뭘 할 거냐? 근데 이 토지 표준세율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그래서 분리 과세 대상 토지일 때는 몇 프로짜리와 그래서 분리는 뭐 0.07,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뭐 4%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있죠. 007이 적용되는 거 몇 가지죠? 세 가지. 뭐죠? 농지, 목장용지, 임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외울 거 외우셨냐, 못 외우냐에 따라서 세법의 문제가 풀리냐 안 풀리냐요. 결론은. 외우질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둘째, 0.2% 적용되는 대표가 뭐예요, 여러분? 공장용지. 그 다음에 기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할 상당히 있는 토지가 더럽게 많죠. 왜요, 못 외워? 못 외웠잖아, 우리. 그리고 제일 무슨 높은 세율? 제일 높은 세율 몇 프로? 4%. 몇 가지야? 두 가지. 그게 바로 뭐야? 꼬로. 응. 결국 그 차이야. 외웠냐, 못 외웠냐, 뭘. 그리고 왜 이렇게 어렵냐? 어렵기는 개뿔. 나만 어렵냐? 다 어렵지. 그 다음에 별도와 모는, 종합은 무슨 세율 때리는 거야,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여러분. 누진세율. 근데 별도는 성격이 무슨 토지고, 여러분? 사업용 토지. 종합상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별사종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외우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외우질 않으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무슨 세율은 적용하는데 성격상 어디가 세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종합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얘는 사업용이고 얘는 뭐니까? 비사업용이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아 종합은 비사업용 토지, 별도는 사업용 토지니까 어디를 더 높게 때릴 수밖에 없다? 종합을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게임 끝. 자, 그 다음에 건축물 갑시다. 건축물이 여러분 기본이 몇 프로냐? 0.25%예요. 0.25%. 025 이렇게 외워달랬죠. 025. 그래서 건축물은 몇 프로요? 025야. 025. 그럼 우리 여기 학원 건물 있네? 학원 건물, 상가 영업용 건물이죠? 그럼 건물에다 재산세 뜰 때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 여러분? 0.25% 때리라는 얘기죠, 뭐. 단.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다. 나왔네, 뭐죠, 여러분? 꼬롱. 무슨 재산? 사치성. 그래서 이렇게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사치성이니까 몇 프로 때려달라? 4% 때려달라고. 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게 뭐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또는 뭐,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조례에서 정하는 지정지역. 자, 여기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랍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공장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은 주거지역에 있대.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에 있대. 또는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등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이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공장이 여러분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대. 그럼 우리 아파트 가격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과 관계이시 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우리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잘 배우셨을 거야. 이게 뭐야? 외부 경제죠. 그게 외부 경제가 플러스 효과냐 마이너스 효과냐 하는 거죠. 우리 아파트 단지에 하남 대형 쇼핑몰? 그게 생겼대.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아파트 가격 올려내려. 올리겠지. 왜? 아줌마들 쇼핑하기가 좋아지니까. 가자 해갖고. 자, 그런데 얘는 공장 건물이 지금 어디에 있대?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대. 그럼 얘는 우대 규제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아, 이 나쁜 놈들이구나. 그러면 얘는 보내야 되죠.
이때 얘들은 기본세율 몇 프로? 0.25%에 더블로 칩니다. 몇 프로? 0.5. 요건 아직까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요즘 문제 특징이 뭐냐? 과거에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나온다는 게 또 특징이야. 이러니. 그럼 결국 여러분 공부량이 많아지는가 적어지는가? 많아지는 거죠. 옛날에 이런 거 안 했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랬어요. 근데 작년 기출문제도 보면 한 번도 안 나오고 또는 실무 절차 규정 뭐 이런 게 보기 지문에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자, 어쩌나 돌기 전에 우리 여기서 끊어버립시다. 그냥. 0이요. 다만 꼬로는 4%. 공장의 주거지역이나 조례서 정하는 지역에 있다. 나쁜 놈. 0.5% 더블 0.5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역시 여러분 세율이 나왔을 때는 세율이 나오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출전이 물어보면서 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그거 뭐냐? 주택입니다. 주택. 그래서 주택은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셔. 별장은 샤프로 별장은 구분하셨죠? 몇 프로? 4%. 무슨 재산이니까? 사치성. 어머 별꼴 오선주 별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요거죠. 별장 이외의 주택이야. 별장이 아닌 나머지 모든 주택은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주택은 그냥 딱 별장이요, 별장이 아니야. 그 별장인데요. 그럼 몇 프로 때리시고요? 4%. 별장이 아닌 주택인데요. 그럼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로 간다, 여러분. 누진세율. 그래서 외웠다? 별장은 4%, 별장 외의 주택은 누진세율, 별장은 4%, 별장 외의 주택은 누진세율. 근데 시험에는 고급 주택이 나와버렸네. 그때 이분은 또 뭐라 그래? 우리 이런 거 안 배웠는데. 스키 너 나가서 보자. 맨날 나가서 보지? 그러면 고급 주택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별장이야? 아니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누진세율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차이가 여기서죠. 주택은 별장만 4%가 별장이 아니면 무조건 무슨 세율이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라고. 누진세율. 그럼 나는 외웠다고 분명히 외웠다고. 별장과 별장 외의 주택. 근데 시험에는 별장과 별장 외의 주택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는가? 고급 주택이 나오는 거죠.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별장 이외의 주택이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야. 누진세율이지 뭘 안 배워. 뭘 안 배워. 맨날 안 배웠대. 그러니까 출전은 이 고급 주택을 여러분 뭐와 자꾸 연결시키는가? 별장과 묶어버린 거죠.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과세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고. 뭐만이다고 여러분? 별장만이다고. 별장만. 별장이 아니면 무조건 어디로 가라고? 누진세율이라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또 맞췄네 하나. 자 이제는 뭘 정리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정리할 게 있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가지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여러분.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는 게 몇 개야? 주택과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결국은 재산세 표준세를 보면은 크게 무슨 세율과 누진세율과 무슨 세율? 비례세율로 구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 건 몇 가지다고? 세 가지다고. 주택과 종합합산과세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토지. 요 딱 세 가지만이다고. 요 세 가지만. 주택, 종합합산과세 토지, 별도 합산과세 토지. 그럼 분리과세 토지는 무슨 세율이야? 비례세율. 분리과세 토지. 또 뭐 건축물. 또 뭐 별장. 이놈들 다 무슨 세율로 적용했고? 비례세율. 누진세율로 과세가 된 건 딱 몇 가지요? 세 가지다고. 그러면 제가 굳이 이걸 여러분들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얘들이 나중에 시, 군구 단위로 가졌던 주정별을 국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유자를 합산한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가 되면 다시 한번 뭐가 부과되는가? 종부세가 부과되겠죠. 이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는 건 딱 몇 가지만요? 세 가지만. 뭐만? 추정별만. 그러면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분리과세 토지나 건축물이나 별정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종부세에서 계속 최근에 나왔던 거죠. 작년 빼고. 작년 이전에는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나왔죠. 다음 중 종부세 과세 대상 찾아보세요.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은 뭐만 찾으면 돼? 주정별.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주정별로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냐? 종합합산 과세에 해당하는 토지, 또 뭐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이렇게 끄집어 놓는 거죠.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 토지 끄집어 내놓고 토지를 구분하면서 분리와 종합과 별도로 구분하고 그 종합과 별도와 주택은 어디로 가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고 분리 과세 대상 토지나 우리 학원 건물 그리고 별장은 재산세 과세로 종결. 종부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죠 뭐. 여러분 여기까지 꼭 좀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여러분 교재 225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세율 223쪽, 214쪽, 225쪽까지 내용 요걸로 딱 게임 끝. 깔끔하지 뭐 어떡하라고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지. 언제 집어넣는지 그게 문제지. 올해 안 되면 내년 놓고 내년 안 되면 내년을 집어넣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만 해봐라. 자, 226조, 그 다음에 227조. 아, 이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서 마음 같아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나중에 기출문제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문제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요거 중과세로 요거를 일단 갑시다. 한번 잠깐 포인트만 잡읍시다. 딴 소리. 자, 뭐야? 중과.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네, 뭐. 그러면 이때 이 중과 대상은 어떤 거냐 보자. 그럼 얘는 일단 취득세 중과 대상인, 취득세에서 중과 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입니다. 공장용 건축물만 중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 취득했을 때 공장의 신설, 증설에 따라서 취득세에다가 표준세율 4% 더한세로 과세된 중과세 대상이었던 그 공장용 뭐마냐, 여러분? 건축물 마냐. 토지는 없어. 토지는 왜 없죠, 여러분? 아, 토지도 중과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토지는 이미 토지 구분해서 했죠, 재산세에서. 그래서 공장에 다니던 영희가 사랑한 007은 농민의 사포질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공장 용지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었어? 영희죠.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는 거고 재산세 중과 대상은 뭐만? 건축물만. 자, 요 놈에 대해서 뭐 할 때 중과세를 하는데 이때 여기 만약에 재산세 중과 대상이 나온다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저는 여기서 물어볼 것 같아요. 이 재산세 중과세는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딱 5년간.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책에 표시에 몇 년간만? 5년간. 그러니까 재산세 중과세는 영구적 중과세가 아니라 딱 5번만 한시적으로 중과하는 거죠. 한시적. 그래서 5년간만 동그라미 치세요. 시뻘겋게. 자, 건축물 기준세율 몇 프로죠, 여러분? 건축물이니까 기준세율 몇 프로야? 0.25%죠. 그래서 0.25% 기준세율의 몇 배? 5배죠. 5배 중과세입니다. 요거 5배. 100분의 5배. 그래서 두 군데만 동그라미 치세요. 어디와? 5년간 5배 중과세. 만약에 얘가 재산세 중과세가 시험에 나온다면 아마 여기서 시비 걸 겁니다. 출제위는. 제가 출전의 식성을 잘 압니다. 그래서 출전이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잘 알아. 여러분도 아저씨가 좋아하는 반찬 잘 알죠? 그러나 안 해줄 뿐이지.
애 반찬하기가 바쁘거든. 저도 지난번에 애 반찬 먹었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네, 그냥. 이 새끼가 그 애 먹으라 한 건데 그걸 네가 먹냐? 그래. 그냥, 밥 먹다 말고 쫓겨날 뻔했어. 애 반찬 뺏어 먹었다가. 자, 다시 한번. 제산세 중과세 나면 여러분 딱 12월 때는 두 군데야? 몇 년간? 5년간. 그럼 요거를 살짝 어떻게 바꾸냐? 최초 과세 기록도 5년간을 보유 기간 동안 요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영구적 중과세 하는 거죠. 보유할 때는. 근데 아니다. 영구적 중과세가 아니라 항상 우리 중과세 사후관리 몇 년? 5년. 잊지 마세요. 중과세는 사후관리한테 항상 몇 년간만이다? 5년간만이야. 5년간. 왜? 이게 바로 제척기간이면서 소멸시효 기본 연수죠. 그래서 5년간 0.25% 몇 배? 그러면 5배. 5년간 5배. 그래서 숫자가 같아. 5년 5배. 땡! 그러면 돼. 재산세 중과세는 결론 5땡만 기억하세요. 재산세 중과세는 뭐다고요? 5땡. 5땡 아니야? 자,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도시지역분 요것도 한번 좀 잠깐 봅시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분이란 건 뭐를 말하냐? 요것 좀 설명드려야 돼요. 자, 예전에 2010년도까지만 해도 여러분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에 보유세가 여러분 재산세도 과세하고 도시계획세도 과세를 하고 공동시설세도 과세를 하고 지역개발세도 과세를 하고 그러니까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4가지가 있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 예전 2010년도까지는 모두 과세하고 부동산에서 재산세도 과세하고 도시계획세도 과세하고 공동시설세도 과세하고 지역개발세도 과세하고 몇 가지가 4가지 고지서 4장 4번 세액을 계산하고 여러분도 은행에 몇 번 가야 되는가? 2번. 그러니까 번거로워. 그래서 2011년부터 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합쳐갖고 뭐로 만든 거냐? 재산세로 통합해버렸어요. 뭐로 통합했다고요? 재산세로 통합했어요. 재산세. 그래서 종전의 재산세와 종전의 도시계획세를 합해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가 된 겁니다. 재산세. 그 다음에 종전의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를 합해서 요게 바로 뭐가 된 거냐? 요게 지금 우리가 계속 이름만 들었던 뭐예요,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래서 4가지를 몇 가지로 줄인 거야, 지금? 2가지로 줄인 거야, 2가지로. 그러면 여러분도 은행에 몇 번 가면 되고? 2번. 시장도 고지서 번거롭게 또 4번씩이나 보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항상 종류만 줄어들지 종전과 세부담의 차이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옛날에 내던 세금과 지금과 내는 세금은 그 부담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가지수는 4가지에서 몇 가지 줄었지만 2가지로 줄었지만 종전과 세부담의 차이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재산세 중에서는 우리 지금 계산한 요 재산세 과표에다가 뭘 곱해서 표준세율 곱해서 세액이 나왔죠, 여러분? 예, 요게 바로 뭐냐? 종전 재산세죠. 요게 종전 재산세다고. 그럼 여기다 이제 뭐를 더 더해야 돼? 도시계획세를 더해야 되겠죠. 그럼 요 종전 도시계획세는 역시 재산세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자, 몇 프로 곱하게 돼서 이러면 0.14%를 곱해서 요거를 종전 도시계획세를 보고 요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 더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교재 227조 2번 도시지역분 세례 박스 있죠,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산세 세액은 재산세 과표에다 뭘 곱해서 표준세를 곱한 게 요게 종전 재산세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재산세 곱하기 몇 프로? 0.14% 요게 바로 종전 도시계획세입니다. 요 놈을 뭐 한 걸로? 더한 거로 재산세 보내줘라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결론
도시계획세는 몇 프로 여러분? 0.14%예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요 0.14%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세를 과세를 할 때는, 즉 도시지역분을 과세를 할 때는 요거죠. 종전 도시계획세를 뭘로 부과하는가 여러분? 도시지역분을 부과하는가? 그러면 이걸 모든 실제 세율로 할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0.14%가 아닌 다른 세율로 과세도 좋다는 얘기야. 다만 다른 세율로 과세를 할 때는 몇 프로를 초과하지 마라라고 되냐면 거기 책에 보시면 몇 프로? 0.23%를 초과하지는 마세요라고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양가로 2번, 227쪽의 양가로 2번. 밑에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분 위의 세율, 위의 세율이 바로 0.14%를 말하는 거고, 그 0.14%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밑줄 천분이 얼마 2.3을 초과하지 아니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요거를 적으세요. 요걸 뭐라 표현하냐?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한세율이랍니다. 그래서 요 제한세율은 특징이 뭐냐면 최고 비율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최저 비율은 규제를 안 합니다. 이게 탄력세율과 다른 점이야. 탄력세율은 상하 몇 프로 범위 안에서죠? 50% 범위 아닌데 얘는 자 법에서는 몇 프로를 정해져 있다. 표준세율을 0.14%를 정했다는 얘기야. 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지역분을 때릴 때는 다 0.14%를 때려야 되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 너희 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세율을 적용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야, 우리는 빵빵하니까 0.1%만 부과할게. 아, 야, 우리는 좀 많이 걷어야 되겠다, 야. 0.2%는 받아야 되겠다, 야. 그래서 좋다. 그러면 몇 프로만 초과하지 않으면 0.23%만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세율로 0.14가 아닌 다른 세율을 적용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나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몇 프로는 0.23%를 뭐는 초과는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뭐에만 제한을 두고 있냐? 최고 비율만 제한을 두고 있죠. 최고 비율만 제한을 두고 있고 최저 제한은 없어. 그래서 이걸 뭐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제한세율이라는 거죠. 상한선에 대한 제한만 있고 아래 하한선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오늘 여기 딱 과세표준 한 카트 찍으시고 세율 한 카트 딱 찍어놓으면 게임 끝.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여러분이 팔자를 돌려. 자, 이제 어디 가냐? 부가징수 갑시다. 부가징수 갑니다. 저는 뭐 올해 거의 뭐 반드시 나올 거라 예상합니다. 물론 작년에 나왔죠. 다만 작년에는 부가징수 전체 문제로 물어보질 않고 물납에 관련된 특정 문제 부분만 물어봤어. 그래서 올해는 역시 전체적인 내용인데 하여튼 뭐 재산세 부가징수는 단독 문제 못 나면 하여튼 종합 문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기 지문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일단 저는 여러분한테 요걸 먼저 강조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 교재 어디에 보시냐면은 자, 230조 보죠. 230조. 재산세 징수 방법. 즉 재산세 부가징수 방법은 첫째, 오로지 뭐밖에 없다, 여러분.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다. 취득세 등록 면에서 원칙이 뭐였어요, 여러분? 신고 나쁘고 예외가 보통 징수였는데 재산세는 그냥 보통 징수 방법밖에 없는가? 이게 다른 점이죠. 취득세에서의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에서의 부가징수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했을 때. 그래서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예외인 보통 징수로 가면서 뭘 때렸죠, 여러분? 가산세를 때렸죠. 그런데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없이 누가 과세권자가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보내주는가? 납세 고지서를 보내죠.
그래서 꼭 적어놔. 재산세는 보통징수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과세권자 세액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뭘 보내줘? 고지서. 그래서 얘는 신고기한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오로지 뭐만 있어? 납부기한만 있죠. 신고기한이 없다고 얘는. 신고기한이 없으니까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재산세에서 가산세란 말이 나오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가?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는 건 또 꼭 해요. 그 대신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반드시 납부기한이 나오잖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이때 뭐야? 그렇지. 이때는 가산금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선생이 구분을 못하는데 헛소리하고 있고. 요걸 봐야 되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엄한 소리하고 있어. 얘. 아, 요걸 봐야 되는데.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처럼 신고기한 내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세법에서 신고하고 납부하시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뭐고? 가산세고. 고지서 등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부과되는 연체료가 뭐고? 가산금. 성격이 하늘과 땅 차이야. 요걸 꼭 봐주셔야죠. 그래서 재산세 무슨 방법밖에 없다고 여러분? 보통징수야. 그러니까 액션을 누가 취하는가? 과세권자가 액션을 취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의 책을 잠깐 보죠. 230조. 재산세는 1번, 징수 방법 등의 1번. 재산세는 누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액션 주체가 명시돼 있잖아. 여기서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누구를 말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잖아. 네가 뭐 해서 세액을 산정해서 어떡하라? 보통징수 방법을 부가징수하라. 그럼 보통징수는 뭐가 날라가는가? 납세분한테 납세 고지서. 그래서 2번 이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밑줄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밑줄 짝. 그리고 뭐야 이게 뭐야 밑줄 친 게? 네가 칠했지. 과세 물건이야. 과세 물건 물.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밑줄 구분한 이거죠. 구분한. 이거를 출제는 합사나 살짝 말 바꾼다. 아, 요즘 애들 그냥 쫀쫀해갖고 죽겠어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짜증나게 만들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뭐한 구분한. 즉 고지서를 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보내라는 얘기야. 주택은 주택 고지서, 토지는 토지분 고지서, 건축물은 건물분 고지서 따로따로 보내라는 얘기야. 비행기가 있으면 항공기. 자, 비행기, 항공기 갖고 계신 분? 나 이따 저 노은 데도 한번 던져주고 가봐. 그래서 과세 물건별로 뭐한 구분한 납세 고지서야 그 말이야. 오케이? 이해하셨죠? 네. 과세 물건별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어. 이게 산출세액이죠. 언제? 늦어도 밑줄 여기. 늦어도 참 간절하다. 늦어도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는 보내주세요. 그 얘기야. 근데 가로 열고 닫고 적으세요. 옆에다가. 이게 무슨 규정이냐? 훈시 규정이야. 훈시 규정.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훈시 규정이랍니다. 훈시 규정이라는 건 뭐를 말하냐면 법에서 납세 의무자가 아닌 과세관청에 가급적 준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되 그걸 준수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규정을 바로 뭐라냐? 훈시 규정입니다. 일종의 실무 절차 규정입니다. 다만 법률에서 누구한테 요구하는가? 과세관청에. 과세관청에. 법이 납세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에 자 이거야. 최소 고지서 보내줘라. 며칠 전에 보내줘라. 5일 전엔 보내줘라. 그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적으세요. 여러분. 제지종 동일.
제지종 동일. 다 뭐야? 과세권자가 고지서 보내는 것들이죠? 그럼 보낼 때는 며칠 전에 보내줘라. 5일 전에 보내줘라. 이건 법에서 명시가 돼 있는가? 고지서를 보낼 때는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시간 최소한 며칠은 보장해줘라. 5일은 보장해줘라. 그런데 5일 전에 보내지 못하고 하루 전에 보냈어. 납부 개시 1일 전에 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납부 기한은 언제죠, 여러분? 건물분 언제야? 7월 하반월이야, 상반월이야? 하반월이죠. 그러면 최소 며칠, 자, 16일부터 언제까지야? 말일까지죠? 그럼 며칠 전에 보내주라는 얘기야? 5일 전에 보내주라는 얘기야. 그런데 하루 전날 왔어. 7월 15일 날에 온 거야, 고지서가. 그러면 5일 전에 보내라는 법을 지켰어, 못 지켰어? 못 지켰죠. 그럼 하루 전에 온 고지서는 세금 안 내도 되는가? 아니, 내야 돼, 그것도. 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5일 전에 보내주고, 혹시 5일 전에 보내지 못했더라도 내 세금은 내야 되는가, 안 내야 되는가? 내야 되는가? 이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훈식이죠. 옛날에 이런 게 안 나왔단 말이야. 이건 우리 납세문제와 관련이 있음께로, 없음께로? 없음께로. 이건 과세관청이 요구하는 거라니까? 우리 납세문제한테 물어볼 내용이 아니라. 그런데 요즘은 이런 것까지 나온다는 게 지금 문제야. 자꾸 범위는 넓어져. 한마디로 말해서 범위는 계속 넓어져. 작년에 볼 때 시험 범위하고 올해 볼 때 시험 범위는 당연히 올해 보는 시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보내주라. 5일 전까지 보내주라. 그래서 고지서 보낼 때는 며칠 전? 5일 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소액 징수면제 나왔죠. 아, 제 좋아하는 규정이죠. 세 번째 소액 징수면제. 자,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이 얼마면 여러분 2,000원 미만의 경우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얼마? 2,000원. 2,000원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해요, 여러분. 미만. 작년이 여기였나 에듀나인이나 이걸 그렇게 강조했더니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이 어떤 아저씨가 교수님 초딩 중딩도 아는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힘을 주고 외치고 있습니까?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그래서 넌 잘 맞았냐?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 자, 얼마 여러분? 2,000원 미만. 그러면 여러분 출제는 어떻게 하냐? 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출제는 어떻게 되냐? 자, 재산세료 징수세액이 얼마면 2,000원인 경우에는 징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자, 얼마면 2,000원 징수 안 하는 거 맞죠? 틀린 말이요? 왜 틀려? 그래, 2,000원.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2,000원도 중요하지만 미만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만이면 2,000원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이거 강조를 했더니 초딩도 중딩도 아는 내용을 입에 거품 물고 설명한다고 그래. 자, 소액 징수 면제 2,000원도 중요하지만 모두 놓치지 마라. 미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는 사실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이게 뭐 내용이 어려서 틀린 게 아니야. 문제는 어디 가서 문제야. 고사장 가갖고 그냥 급하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2,000원, 2,000원 징수 안 하지 맞지? 아니잖아. 미만일 때만이잖아. 그러니까 얼마까지 징수하는가? 1,999원까지만 징수하는 거. 2,000원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걸 지금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뭐 하는가 지금 강조하는 거죠, 강조. 제가 여기서 미만이 뭐고 이하가 뭐고 이상이 뭐고 초가 뭐냐 그걸 설명하는 거냐고 강조 포인트를 주는 거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야 돼, 거기다 전화. 그러면 이때 2,000원 미만 여부를 따질 때는 2,000원 미만 여부를 따질 때는 자, 적으세요. 무슨 별로 따지고요? 고지서별로 따지고요. 고지서별로 따지되 하나의 고지서에 2개 이상이 적혀 있으면 뭐로 따진다? 세목별로 따진다. 세목별. 그래서 2,000원 미만 여부는 여러분 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판단입니다. 고지서별, 세목별 판단하라. 자, 그러면 요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자, 여기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있네요.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요. 자, 재산세 봤더니 여러분 1,800원. 재산세 계산해 보려고 했더니 1,80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시 지역분이 500원 나왔고요. 지방교육세가 360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000원이 나왔어요. 자,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나 이거예요. 계산해 주세요. 계산기 안 꺼내도 되나 보지? 얼마? 3,660원? 예. 자,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려고 재산세를 계산했더니 재산세 1,800원 나오고 도시재품 500원이고 지방교세 360원에 지역자원세 1,000원 나왔어. 자, 고지서 보내야 되는 거죠? 고지서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응? 자, 여기 제가 뭘 했어요? 고지서별 세목별로. 그러니까 이처럼 이만한 고지서 한 장당 각 장으로 따지고 그 고지서에 여러 개가 적혀 있으면 뭘로 따지라고? 세목별로 따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얘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요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요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요걸. 요건 고지서별이죠? 요게 고지서별이고 요게 세목별. 그러면 고지서별로 따지는데 고지서에 여러 개가 적혀 있으면은 세목별로 따져라 그 얘기야. 그럼 여기 지금 세목별은 2,000원 넘는 게 없어. 그럼 고지서 징수해 안 해? 안 해. 이게 세목별이야.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쪽으로 좀 넘어오셔갖고요, 여러분. 229조. 자, 과세 기준과 납기. 이거는 더 이상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죠? 자, 과세 기준은 언제고 여러분? 매년 6월 1일 현재죠. 뭐 이거 보유세에서 이걸 모르면 게임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외워야 할 게 바로 뭐죠, 여러분? 납부기한이죠. 납부기한은 몇 가지로 구분하죠? 두 가지로 구분하죠. 뭐와?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하죠. 또 쓰냐? 작년 11월 달부터 했다. 자, 정기분.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요 정기분 날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죠. 우리 어떻게 외우죠? 토구, 건칠, 하반을 이렇게 외우는 거죠. 토지는 언제고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고요. 건축물은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죠. 그럼 이제 우리 다 아시는 주택만 문제죠. 왜 주택이 문제야? 주택은 주택 건물과 토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 전액, 전체 일괄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얘는 한 번에 내면 오히려 불리해지니까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가 한 번에 내면 세 번에 커지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 2분의 1씩 나누어라. 나눠갖고 반은 언제 보내고 7월달, 나머지 반은 9월달 보내라. 그럼 너도 건물 따로 토지 따로 내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 않냐. 다만 이거죠. 여기가 올해 2018년도 개정상이죠. 요때 요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가 나오면 20만 원이죠. 20만 원 이하이면. 그때는 그냥 번 거 이렇게 큰 금액으로 보지 않으니까 큰 금액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때는 두 번으로 나누지 말고 어떻게 하자? 7월에 한 번에 뭐 할 수 있다? 일시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일시 부가징수는 어디에만 적용되는가? 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죠. 주택에만. 근데 이걸 출전에 살짝 이거를 일로 끌고 가는 거야. 얼로 끌고 가? 토지분으로 살짝 끌고 가죠. 딱 한 글자 고쳐. 주택분 재산세액이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언제? 7월에 일시부가징수할 수 있다. 네, 이거를 출제는 어떻게 바꾸냐? 토지분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이면 이때는 9월달이 아니라 7월달에 일시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틀렸죠. 토지나 건축물은 세액과 관계일시 없이 픽스, 고정돼 있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다만 뭐 일대 한해서만이야? 주택분 재산세 일대에 한해서만 두 번 고지할 거 그냥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고요? 20만 원 이하죠. 그러면 20만 원이면 두 장으로 끊어야 돼? 한 장으로 보낼 수 있어? 한 장으로 보낼 수가 있죠? 왜니까
이하니까. 근데 이런 정해진 날짜와 관계이시 없이 과세관청은 뭐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죠 뭐.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3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됐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좀 쉬죠. 좀 늦었네요.